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키르기스스탄에서 부정선거로 결국 이제 선거가 무효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네, 이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네. 지난 4일 여기서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 소론바이 제앤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의회 의석을 싹쓸이하는 담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20개 전체 의회 의석 가운데 이 통합당 여당이 46석 그리고 메케님 키르기스탄이라는 친정부 성향의 정당이 45석 그리고 또 키르기스스탄 당이 16석으로 모두 합치면은 120석 중에서 107석을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차지를 한 겁니다. 이 키르기스탄은 정당별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이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야당은 의회 진출 하한선인 7%를 간신히 넘겨서 13석을 얻는데 그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알려지자 야권 지지자 수천 명이 또 비슈케크와 주요 지방 도시들에서 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고 일부 정당이 유권자를 협박하고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저항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5일에는 12개 야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제앤베코프 대통령은 이 일부 정치 세력이 불법적인 국가 권력을 탄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위가 벌어진 지 이틀 만인 현지 시각으로 6일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무효화하고 2주 안에 총선 재선거 일정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 야권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총리가 사임을 하고요. 시위대에 의해서 교도소에서 풀려난 야권 정치인 사디르 자파로프가 총리 대행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대규모로 반정부 시위를 벌여서 정권을 교체한 적이 2번이나 이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고액권 집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5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베네수엘라가 지난 1년간 2,400% 상당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현재 최고액권인 20만 볼리바르를 시작으로 새로운 고액권 집회 발행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 집회 발행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집회용 보안종이 71톤을 사들였다고 전했는데요. 이 10만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의 최고액권이지만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0.2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원에 불과해서 식료품을 사려면 여전히 현금 한 다발을 가지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10만 볼리바르 집회가 발행된 적이 있지만 이듬해 10만 대 1의 화폐 개혁이 단행이 돼서 10만 볼리바르가 1볼리바르로 평가절하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약 60%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행하는 화폐 개혁의 일환으로 통화의 액면가를 절하하는 정책인 디노미네이션은 이 사회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고 경제개혁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3박 4일간의 입원을 끝내고 백악관에 돌아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면역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퇴원을 만류하는 참모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겁내지 말라면서 이 또다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이 집단 면역론을 지지해온 의학계 인사들이 초청이 돼서 회의를 가진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집단 면역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콜 애틀러스 그리고 에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축이 된 이 회의에서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통제 없이 퍼지도록 허용하되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백신 상용화 전까지 향후 몇 개월간 현재의 공공보건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세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일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집단 면역을 키워야 한다는 선언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더힐은 지난 8월에 이 애틀러스 고문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미 행정부 내에서는 집단 면역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통제 없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도록 놔두게 되면 불필요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발생해서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콩 소식입니다. 이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에서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수업 시간에 홍콩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6일 홍콩 교육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홍콩 독립에 관한 수업을 한 교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하고 해당 학교에도 감독 소홀에 대한 주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사는 최근 수업 시간에 홍콩 독립 성향의 정치인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홍콩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홍콩 교육부는 이 해당 교사가 사용한 자료는 왜곡되고 편향됐으며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면서 홍콩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받은 교사들의 반정부 관련 위법 행위 247건 중에서 20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교사 21명에게 주의, 또 12명에게 경고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 교육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교육 분야에서 암적인 존재들을 속아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초우 교사가 해직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홍콩 민주진영과 교사 노조는 교육 검열이 가시화된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사를 포함해서 교원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교육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만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등록을 취소하면 교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참 항공사들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좀 모색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태국의 국영항공사죠. 타이항공 얘기부터 좀 해드리면요. 사실 타이항공은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수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관리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서 2만여 명인 전체 직원의 30%가량인 6천 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레스토랑과 튀김 도넛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초 방콕 시내 본사 건물 2층에 비행기 객실을 닮은 레스토랑을 열고 항공기 기내식을 만들었던 셰프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네. 또 본사 건물 앞 등 5곳에서는 태국인들이 아침 대용으로 먹는 튀김 도넛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하루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 약 3억 7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타이항공을 벤치마킹해서 싱가포르의 국영항공사죠. 싱가포르 항공도 지난 5일부터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서 제공되던 기내식과 같은 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인, 또 고급 브랜드의 어메니티 키트, 또 고급 도자기 찻잔이나 유리컵 등이 세트로 포함된 그런 제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달 말에는 이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에어버스타의 A380을
임시 식당으로 변경해서 손님을 받을 계획이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